월 100 받을 줄 알았는데 65세 퇴직자의 국민연금 충격적 진실. 이 한 문장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실 거예요. 우리는 은퇴하면 마치 당연한 듯 국민연금에서 넉넉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하겠지 하고 기대하게 마련이죠. 특히나 주변에서 나는 월 10만 120만 원 정도는 받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 정도쯤은 하고 막연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이거 웬걸? 예상보다 훨씬 적잖아?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당황스럽고 막막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죠. 아, 내가 정말 은퇴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내가 예상하던 금액이랑 전혀 다르더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토대로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너무 딱딱하게만 설명하기보다 제 주변에서 직접 들은 사례와 조금씩 변형된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은퇴 후 삶을 그리면서 놓치는 것들. 보통 직장인 시절에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죠.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는 쓸 곳이 너무 많고 중간엔 아이들 교육비에 허덕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래도 조금씩 저축은 해야지 하면서 어찌어찌 국민연금만큼은 의무적으로 부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연금이 이 정도면 노후에 이만큼은 나오겠지 하고 대강 짐작만 할 뿐 정확히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60세 전후로 퇴직을 하게 되고 몇 년을 버티다가 65세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드디어 내 통장에 국민연금이라는 소득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기대했던 월 1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월 60만 원이나 70만 원에 그치면 어라, 이걸로 생활이 가능하려나? 하고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선 이미 되돌릴 수 없거나 늦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에 추가로 임의 가입을 한다든지 개인연금을 붓는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면 큰 효과를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전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파악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로 다른 노후 대비 플랜을 마련해야만 충격적 진실 앞에서 당황하지 않게 되겠죠. 이 세 가지 사례 이야기. 제 이야기를 듣고 아유, 설마 내가 그 정도까지 적게 받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꽤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사례는 조금씩 다르지만 예상보다 연금이 훨씬 적게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죠. 1. 중소기업 30년 근무, 퇴직 후 직장 없는 65세 김 과장 사례. 난 그래도 30년 넘게 부었으니까 적어도 월 100은 나오겠지. 김 과장님 가명은 60세까지 중소기업에서 착실히 근무하고 5년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었으니 월 100만 원 정도는 받겠지 하고 걱정을 크게 안 하셨죠. 5년 동안은 퇴직금과 약간의 비상금 그리고 가족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냥 저냥 버텨오셨습니다. 그러다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통장에 찍힌 건 6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랍니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보험료 납입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본인 월급 수준이 높지 않았고 연금 기준 소득 월액도 그에 맞춰 책정되었거든요. 퇴직 후 마지막 5년간 추가로 부을 수 있었던 임의 계속 가입을 굳이 뭐 더 내야 하나 하고 포기한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몇 년간 실직 기간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아 연속성이 끊긴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김 과장님은 한 달에 67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아? 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셨죠. 본인 생각보다 소득이 낮았던 시절, 공백 기간, 그리고 임의 가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자영업 10년, 중간에 납부 중단했던 62세 박 사장 사례. 박 사장님 가명은 50대 중반부터 자영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한동안 국민연금을 못 냈습니다. 그러다 다시 사업이 좀 풀리면서 납부를 재개했지만 그 납부 중단 기간이 꽤 길었던 거예요. 한 달이라도 못 내는 기간이 쌓이면 그만큼 연금액에 악영향을 줍니다. 사업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대충 넘어가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62세인 박 사장님도 나는 그래도 꽤 오래 낸 줄 알았는데 싶은데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해 보니 월 50만 원 선밖에 안 되더랍니다. 혼자 사시는 경우라면 살림을 아주 간소하게 해도 한 달 생활비로 50만 원은 너무 부족하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안 끊기게 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시지만 이미 과거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박 사장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직 65세 전후까지 몇 년 남았으니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이미 계속 가입을 최대한 채워서 조금이라도 월 연금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혹시나 다른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을 찾거나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해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3부부가 함께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66세 최 부부 사례. 마지막으로 최 부부 가명는 남편이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고 부인도 중간에 몇 년씩 알바나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넣었습니다. 둘 다 국민연금이 있으면 그래도 노부부가 손잡고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은 받을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두 사람 다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되니 남편이 70만 원, 아내가 2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왜 아내의 금액이 이렇게나 적었을까요? 부인이 일한 기간이 길지 않았고 소득 자체도 높지 않았다. 기간 중단, 소득 신고가 불규칙했던 시기가 있었다. 부부가 그래도 혹시나 돈이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알바라도 하면 되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부부 합쳐 월 95만 원 선. 처참하죠. 생각보다 훨씬 모자라니 그때부터 부부는 아이들한테 손을 벌릴 순 없으니 남편은 또 다시 택배나 경비 같은 일자리를 알아보고 부인도 동네 마트에서 일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일찍 알아볼 걸 하며 한숨 짓게 되신 거예요. 3. 은퇴 준비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은 이유. 위 세 사례를 들으면 어우, 너무 우울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있죠. 5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40대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30대라면 체계적으로 설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미리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연금 사이트 등을 통해 내 연금 예상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이거 생각보다 적은걸?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죠. 가능하다면 사각지대 줄이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체계적으로 챙길 수 있다면 최대한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직 기간이 생기면 빨리 재취업하거나 사업 시작 시에도 꼭 필요한 보험료는 납부하도록 우선순위를 잡아두세요. 퇴직 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 고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면 의무 가입은 종료되지만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본인이 희망하면 65세까지 더 부을 수 있어요. 여러 조건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세요. 이미 적게 책정된 연금액이라면 이 기간이라도 채워서 조금이라도 상향시키는 게 좋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 찾기. 국민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확실해지고 있으니 개인연금 IRP, 퇴직연금 DCDB, 주택연금 등 나에게 맞는 제도가 뭔지 미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분산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노후에도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계획 세우기. 사람에 따라 은퇴 후 일을 아예 그만두고 편히 쉬고 싶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모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흥미나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살려 노년에도 적당히 활동하거나 수입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좋습니다. 4. 마음을 굳게 먹고 행동으로 옮기자. 사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기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60세, 65세가 되어도
여전히 2030년의 인생이 남았다고들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전 부모님 세대보다 더 치열하고 힘든 노후 생활이 예고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직 건강할 때 조금 더 뛰고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 나도 70대, 80대까지 나름의 활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국민연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사실을 빨리 깨닫고 미리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뭐가 있을까요? 예상연금액부터 조회하기. 보험료 납부 내역 꼼꼼히 확인하고 이미 계속 가입이나 추후 납부 등 제도 알아보기. 개인연금 혹은 다른 연금 상품, 퇴직연금 관리 확인. 생활비 절감 방안을 고민하기. 퇴직 전후에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나 재취업 계획 세우기. 작게나마 하나씩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왜 이걸 미리 안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5. 은퇴 후 삶 결국 나에게 달렸다. 위 사례들을 들으면서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조급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들 바쁘고 사정이 있기에 연금제도나 재테크에 온 신경을 쏟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국민연금만큼은 내 미래의 소득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제도이니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내 보험료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끊기지 않고 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사업을 하다가도 내 여건이 안 좋아진다고 국민연금부터 내지 않는다면 결국 나중에 가장 큰 손해는 내가 보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며 지금 시작하자. 결코 늦지 않았다. 월 100 받을 줄 알았는데 65세 퇴직자의 국민연금 충격적 진실. 이라는 문장이 주는 울림은 결국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데서 옵니다. 누군가는 나와 상관없어. 난 이미 노후 준비 충분히 됐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혹시나 인생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가는 중입니다.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그냥 나중에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내 건강, 내 재정 상태, 내 퇴직 후 계획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 달 혹은 1년만 일찍 시작해도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막상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과 시간을 들이면 내가 받을 연금액을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언젠가 여러분이 6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 생각보다 괜찮네. 내가 미리 준비하길 정말 잘했네 하고 안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은퇴를 앞두고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으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직 몇 년도 남았고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은퇴 후 삶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넉넉하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스스로 체면을 지키며 건강을 유지하고 작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걸 위해서라면 지금 조금 더 다독이며 준비해보는 수고쯤은 아깝지 않겠죠. 부디 그리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오기 전에 오늘부터 바로 한 걸음씩 준비를 시작해 보자고요. 분명 뒤돌아봤을 때 그때 시작하길 참 잘했네 하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억대 연봉에도 떠난다. 공무원들 명예퇴직 러시의 진짜 이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정답일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심지어 억대 연봉을 받는 안정적인 공직자들 사이에서도요. 한때는 누구나 부러워하던 공무원이라는 직업. 연금이 나온다. 평생 직장이다. 일단 들어가면 노후가 편하다는 말이 많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철밥통이라 불리는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몰리고 장기휴직을 선택하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돈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기대했던 삶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던 걸까요? 이 글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고 퇴직을 고민하는 5060대가 어떻게 은퇴 후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사례 억대 연봉에도 삶이 너무 피곤했어요. 50대 세무공무원의 고백.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방국세청에서 일하던 26년 차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경력도 평판도 좋았고 실적도 뛰어났죠. 명예퇴직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봉 1억 넘는 자리였잖아. 왜 그만둬?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근이 너무 괴로웠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람도 너무 지쳤고요. 이젠 진짜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는 명퇴 이후 시골로 내려가서 텃밭을 가꾸고 작게라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진 않아도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게 진짜 삶이구나 싶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훈 은퇴는 단지 돈이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과 자기다운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사례 나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고 싶다. 40대 초반 행정공무원의 휴직 선언. 경기도의 한 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이모 씨는 41세, 일찍 임용된 엘리트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이도 어리고 남편도 맞벌이라 모두가 지금은 버텨야 할 때라며 말렸지만 그는 과감히 1년 무급휴직을 선택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무의미했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쉬고 싶었어요. 나중에 60 넘어서 쉬기엔 너무 늦을 것 같았고요. 그녀는 지금 강원도 시골의 작은 책방에서 책도 팔고 글도 쓰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적게 벌어요. 근데 매일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훈 은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과 자기 만족도가 핵심이죠. 3. 사례 퇴직 후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60세 기술직 퇴직자의 반전 인생. 60세의 공직에서 정년 퇴직한 장 모 씨는 전기 관련 기술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쉬라고 했지만 그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동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 안전 강의도 열었습니다. 처음엔 노는 게 좋았어요. 근데 막상 3개월쯤 지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게 떠올랐고 지금 아니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그는 은퇴 후에도 월 10만 200만 원씩 수익이 생기고 사는 맛이 난다며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합니다. 교훈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기술, 경험, 지식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펼쳐야 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떠나는 걸까?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억대 연봉, 안정적인 직장, 평생 연금이 보장되는 공직사회에서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명예퇴직과 휴직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삶의 질에 눈뜬 사람들.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 를 돌아보게 됐어요. 매일 같은 루틴, 무의미한 회의, 상명하복의 구조 속에서 자신을 소진시키는 삶보다 나답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커졌죠. 앞으로의 삶이 너무 길기에 지금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위기의식. 100세 시대입니다. 정년이 60세라 해도 그 이후 삶이 3040년이나 남아요. 연금만으론 부족한 시대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파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내일을 해보고 싶은 갈증. 직장 생활 내내 해보고 싶었던 일,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아보는 게 사치가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예요. 나중은 없습니다. 건강도, 열정도, 시간도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언제 떠날지보다 떠난 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첫째, 지금부터 소득 없는 삶을 가정해보고 지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점검해보세요. 연봉보다 지출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작게라도 나만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기술 자격증, 소규모 농장, 온라인 판매 등 월 10만원, 30만원이라도 스스로 버는 힘을 길러야 해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일이든 봉사든 취미든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뜰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마무리하며 억대 연봉도 마다하고
공직을 떠나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공통된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 나답게 살고 싶다. 남은 시간을 돈이 아닌 의미로 채우고 싶다. 혹시 지금의 삶이 너무 지쳤다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계속 들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인생이 당신에게 보내는 변화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명예퇴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지금 공무원들이 몰려 나오는 진짜 이유와 그 안에서 찾은 은퇴 설계의 핵심. 공무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찍 떠나기 시작했다는 건 사실 충격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은퇴를 늦추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던 사람들이 이젠 먼저 짐을 싸고 아예 12년 빠르게 떠나는 쪽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 배경엔 단순히 힘들다는 감정적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칼럼에선 퇴직을 선택한 이들의 심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미리 준비하는 은퇴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명예퇴직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시대. 과거엔 명예퇴직은 불명예라는 인식도 있었죠. 일찍 나가면 무능하거나 조직에서 밀려난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빠르게 퇴직하는 이들이 더 현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해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제 은퇴 후 들어오는 돈은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고정적인 월급에 익숙한 공직자일수록 퇴직 후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따라서 이제는 어차피 떠나야 할 자리라면 내가 가장 건강하고 열정 있을 때 스스로 준비하고 나가자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2. 은퇴 후 30년, 돈보다 중요한 건 시나리오다. 당신은 60세 이후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셨나요? 월 수입은 얼마나 필요할까? 건강보험료, 주택유지비, 부모님 혹은 자녀 지원은 얼마나 들까? 심지어 취미생활 하나 시작하려 해도 돈이 듭니다. 막연하게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퇴직금도 생각보다 금방 사라지고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퇴직자 중 5년 이내에 퇴직금을 소진하는 비율이 78%에 달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건 플랜 B, 즉 퇴직 이후의 생존 시나리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시나리오 3단계. 1단계 생활비 줄이기 소비 구조 점검, 고정비 절감. 2단계 현금 흐름 만들기 소액 부업, 연금 외 수익 만들기. 3단계 의미 있는 시간 확보 은퇴 후 우울증 무기력감 예방.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억대 연봉을 받았던 사람도 퇴직 후 몇 년 만에 무기력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3. 일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을 하는 삶. 은퇴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을 그만두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일을 멈추고 나면 허무와 외로움, 존재감 상실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나만의 일을 계속 갖는 것입니다. 그게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격증 따서 동네에서 소규모 강의하는 분. 전직 교사가 독서 모임을 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연을 벗삼아 지내는 시골 생활자. 이런 분들은 은퇴 후에도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나는 지금도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우리는 이제 은퇴 후 30년을 디자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의 은퇴는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60세 이후 적어도 30년 이상의 삶이 펼쳐지며 그 기간 동안 당신은 다시 일을 하거나 혹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단 하나. 내 인생을 나답게 설계하는 연습입니다. 무슨 일을 해보고 싶었는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 나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이 모든 걸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퇴직 후 후회 없는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떠나는 사람들은 포기한 게 아니라 먼저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언제든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 있습니다.
은퇴는 언젠가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러니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퇴직 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답이 분명해질수록 당신의 은퇴는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닌 가장 자유롭고도 찬란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매일 공원만 걷는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서론 퇴직 후 나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걸어야 건강에 좋다더니 퇴직하고 나선 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풍경을 걷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일해왔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남 부럽지 않게 가정도 지켰고 사회적으로도 체면 유지하며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허전함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좀 쉬고 싶었지만 그건 딱 한 달이더군요. 그 뒤부터는 난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매일 따라 붙어요. 사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공허함, 무기력, 외로움.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데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은퇴가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라 하면 돈만 생각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삶의 목적이에요. 왜 아침에 일어나야 하지? 내가 오늘 할 일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마음은 허전합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체력은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드니 더 심하게 느껴져요. 그러니 돈, 건강만큼 중요한 게 바로 삶의 방향입니다. 사례 1. 대기업 퇴직 후 6개월 매일 아침 공원만 걸어요. 박 팀장님 62세는 35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하셨습니다. 퇴직식 땐 동료들도 모여서 박수치고 기념패도 받고 감동적인 날이었죠. 하지만 6개월 뒤 박 팀장님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1시간씩 걷고는 하루 종일 TV만 보세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아. 아내도 바쁘고 애들도 나랑은 대화가 없고. 문제는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이에요. 누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이 박 팀장님을 무너뜨린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 그때 박 팀장님이 선택한 건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구나라는 경험이 큰 위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주 2회 봉사도 하고 아침마다 이유 있는 산책을 하세요. 사례 2. 퇴직 후 부부 갈등까지 너무 가까워진 거리감. 김 여사 60세는 30년 가까이 간호사로 일했어요. 퇴직 후 이제 남편이랑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자고 기대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서로의 단점만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싸움이 잦아지고 말수가 줄고 결국 차라리 예전이 나았다고 느끼기 시작했대요. 해결의 실마리. 김 여사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플로리스트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주 1회지만 그 시간만큼은 남편과도 떨어지고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이었죠. 수업 후에는 작은 꽃다발 만들어 이웃에게 선물하면서 내가 아직 따뜻한 사람이구나 느끼며 자존감도 회복했대요. 사례 3. 퇴직하고 유튜브 시작. 처음엔 비웃더니 이제 구독자 3만. 정 과장 58세는 IT 회사에서 퇴직 후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늘 좋아하던 낚시와 요리를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죠. 처음엔 조회수도 없고 주변에서 그 나이에 뭘 하냐며 비웃었지만 꾸준히 올렸어요. 결국 1년 만에 구독자 3만 명을 넘기고 은퇴자 모임에 강연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지금은 은퇴 전보다 더 바쁘고 즐거워요. 돈도 조금 들어오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포인트. 은퇴 후 나만의 작은 콘텐츠 하나라도 있으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블로그, 그림, 글쓰기, 강연, 수공예 등도 좋죠? 정리하며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건 할 일 없음입니다. 사람은요,
쓸모를 느껴야 살 맛이 납니다. 은퇴가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퇴직 후 매일 공원만 걷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걷기엔 이유가 있어야 해요. 이따 봉사활동 가야 하니까 체력 유지해야지, 유튜브에 올릴 낚시 영상 찍으러 가야지, 손자에게 줄 화분 만들 재료 사러 나가야지. 이런 목적이 있으면 같은 걷기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한마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고 사소한 것 하나 시작해 보세요. 그게 결국 은퇴 후 삶을 허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바꿔줄 열쇠가 될 거예요. 전문가 칼럼. 퇴직 후 매일 공원만 걷는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은 60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퇴직 후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된 충격. 60세를 전후한 시기는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사회적 단절은 단순한 직장 생활의 종료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하나의 직장에 헌신해온 사람일수록 퇴직 후의 공허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막연하게 좀 쉬자라고만 계획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찾아오는 정서적 공백과 무의미함은 실제로 우울증, 무기력, 부부 갈등,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역할 상실과 삶의 목적 부재.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느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무기력함이 정신적 붕괴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는 평생 직장에서 정해진 목표와 책임, 루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함께 그 구조가 사라지면 삶의 축이 무너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삶의 새 방향과 자기만의 일거리,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얻는 작은 성취와 관계 회복입니다. 사례 1. 62세 대기업 퇴직자, 공원 걷기로 하루를 보내던 남성. 박씨 62세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며 건강을 챙긴다 했지만 실제로는 걷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대부분을 TV 시청과 낮잠으로 보냈습니다. 6개월 뒤 그는 말합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점차 무기력해졌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해결 방안 지역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박 씨는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로 매주 정기적인 일정이 생기며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때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례 2. 60세 간호사, 부부 갈등과 외로움에 지친 퇴직 후 삶. 김씨 60세는 간호사로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빴기에 남편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작은 갈등이 점점 커졌고 남편과 대화도 줄어들며 지루함과 싸움이 일상이 됐습니다. 해결 방안 김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플로리스트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수업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은 나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남편과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만들면서 제 마음도 정돈되는 느낌이었어요. 사례 3. 58세 IT 퇴직자, 취미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열다. 정씨 58세는 IT 기업에서 퇴직 후 특별한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다 평소 좋아하던 낚시와 요리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도 반신반의했지만 1년 후 그는 3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핵심 포인트 자신의 관심 분야를 콘텐츠로 발전시키며 정 씨는 퇴직 후의 무력감을 극복했고 더불어 소소한 수익과 강연 요청까지 받으며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퇴직 이후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설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라. 사라진 역할을 새롭게 채워야 한다. 봉사, 배움, 취미, 1인 콘텐츠 등 자신만의 일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시간은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라. 관계의 단절은 감정의 단절로 이어진다.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동호회 등을 통해 타인과의 연결을 지속해야 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 부부라도 24시간 함께하는 건 독이 될 수 있다. 각자의 공간과 리듬을 지켜야 부부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결론 공원 걷기가 아닌 목적 있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매일 공원만 걷는 것에서 허무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아직 삶의 방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이 아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관심사 하나라도 지금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은퇴 후 삶을 허무함에서 보람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합니다. 은퇴 후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평생 일만 하며 달려왔는데 정작 일을 떠나면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적금 통장 숫자만 바라보며 이걸로 충분할까? 고민하는 당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제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은퇴 전쟁에서 살아남는 비밀은 돈이 아닌 삶의 설계. 50대와 60대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많은 분이 돈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은퇴 후 얼마가 있어야 할까? 이 돈으로 노후가 가능할까? 하지만 중요한 건 돈만으로 행복한 은퇴를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은퇴 후 돈이 아닌 삶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돈은 도구일 뿐 행복의 본질은 가치 있는 시간.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민수 가명 씨입니다. 김 씨는 평생 대기업에서 일하며 꽤 괜찮은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매일 아침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친구들과 골프나 등산을 하며 시간을 보내봤지만 점점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거죠. 결국 김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거였다고 말합니다. 김 씨의 경험은 돈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며 은퇴 후의 행복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2. 사람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조기 퇴직한 박정희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며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들은 각자 바빴고 자신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결국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박 씨는 오래된 취미였던 사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동호회 활동으로 전시회도 열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돈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지금처럼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강조합니다. 3.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삶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62세의 귀촌한 이영자 가명 씨입니다. 이 씨는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농사도 익숙지 않고 이웃과의 교류도 어려워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농업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역 축제에도 참여하며 차츰 마을에 녹아들었습니다. 현재는 직접 재배한 작물을 지역 시장에 내놓으며 경제적 수익도 올리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씨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은퇴 설계의 핵심 요소. 위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을 채울 가치 있는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
그것만으로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삶의 목표를 정하라. 은퇴 후 하고 싶은 활동이나 목표를 미리 정해보세요. 여행, 봉사활동, 배움 등 자신만의 목적이 있어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라. 친구, 가족,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은퇴 후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배우고 성장하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닌 삶의 구조입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돈입니다. 얼마를 모아야 충분할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과연 노후가 가능할까? 하지만 이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를 깊이 들여다보며 전문가 관점에서 은퇴 설계의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돈은 중요한 도구일 뿐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은퇴 생활에서 분명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 그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될 순 없습니다. 많은 은퇴자가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생활 내내 목돈만 모으던 어씨는 은퇴 후 막상 시간과 자유를 얻었지만 하루하루가 지루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있었지만 삶의 의미가 없으니 공허함이 찾아온 거죠. 결국 그는 몇 년을 방황하다가 뒤늦게 봉사활동과 취미생활을 시작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전 돈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돈을 활용해 어떤 삶을 만들지 계획하세요. 예산은 도구일 뿐 목표는 당신의 삶입니다. 2. 관계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건 사람입니다. 은퇴 후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수십 명과 교류하며 살아가지만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는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B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동료와의 관계는 잘 유지했지만 은퇴 후에는 가족과도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친구도 하나둘 떠나고 결국 그는 자신이 혼자라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B씨는 과감히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함께 요리하고 운동하며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전부터 관계를 넓히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당신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3.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배움과 성장은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며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C씨는 62세에 은퇴 후 귀촌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농사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역 농업 교육을 받으며 조금씩 노하우를 익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키운 작물로 작은 사업도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 시장에서 인기 있는 농산물 판매자가 되었습니다. C씨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팁: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세요. 이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은퇴 후에도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제안: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 1. 삶의 목표를 구체화하라. 은퇴 후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로 작성해 보세요. 여행, 취미, 봉사, 강의 등 당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은퇴 후 혼란 없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인간관계에 투자하라.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세요. 사회적 교류는 정신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3. 배우고 도전하라. 은퇴는 배우고 도전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요리, 외국어, 컴퓨터 기술 등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세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은퇴 후의 행복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직업과 돈이 중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입니다. 돈은 삶을 돕는 도구일 뿐, 진짜 중요한 건 관계, 도전, 그리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넘어선 삶을 설계하고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